어느 날 갑자기 발음이 꼬이고 어눌해져서 중풍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MR을 찍어봤더니 뇌 혈관은 깨끗한데 말은 계속 어눌하고 발음이 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중풍이 아니라 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의 시스템이 고장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평생의 장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풍과 손의 질환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도치입니다. 우리가 언어장애에서요, 중풍의 문제로 인해서 생길 때는 실어증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혀가 굳어서 발음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손의 질환은 실조성 구음 장애라고 해서 발음이 딱딱딱 끊어지고 부정확하게 말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발음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군포시 이 발음을 얘기할 때 중풍 환자분들은 혀 자체가 발음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 군포시 이렇게 발음이 아주 작고 정확하지 않고 알아듣기 어렵게 나오는데요. 손의 질환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군포시 발음 자체가 우리가 단속성이라고 해서 끊어지게 발음이 되면서 특히 기역, 디귿, 비읍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손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풍, 즉 뇌혈관의 문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손해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나타나는 손해 증상은 전날까지는 멀쩡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생기면서 발음이 잘 나오지 않게 되게 되고요. 손해의 위축증으로 인할 때는 일반적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고 1, 2년 동안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면서 발음이 점차 안 좋아진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중풍 환자를 의심할 때는 뭘 확인하냐면 팔다리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중풍, 즉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안 좋아지면 대부분 한쪽 팔다리도 마비가 동반되게 되고요. 특징적으로 갑자기 손을 들지 못하거나 젓가락을 자꾸 집으려는데 젓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볼펜을 짚지 못하거나 걸으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 못 줘서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지게 되거나 이런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 동반될 때는 우리가 중풍으로 인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손해 증상으로 인할 때는 팔다리 근력은 멀쩡합니다. 누구랑 팔씨름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근력은 좋은데 중심 잡으려고 걸어보면 일직선으로 걸을 때가 많이 흔들리는 걸 보이게 되고요. 술 취한 듯이 흔들거리는 보행을 나타나는 게 손해 위축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손해 위축증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어지러하다고 느껴져서 내가 피곤해서 어지러운가 보다 하고 그냥 방치하고 두신 분도 꽤 많으세요. 근데 이런 증상을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행 실조라고 해서 걸음이 자꾸 휘청휘청 거려서 술 취한 것처럼 걸어지게 돼서 넘어질 듯 걸음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아서 지팡이나 워커에 의존해야지 걸을 정도로 보행이 나빠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손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삼킴, 즉 연화를 시켜주는 역할이 또 손해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 손해 축이 진행되면 발음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연화 장애가 생겨서 음식 먹을 때 자꾸 사례가 걸린다거나 물 같은 거 마시면 자꾸 기침 나오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변비나 배뇨 장애에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배변을 보지 못하게 되거나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오거나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때는 손해 축증의 증상이 더 진행됐다고 판단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 장애가 있을 때 팁은 일반적으로 물기가 있는 거를 먹으면 더 잘 걸리기 때문에 물은 조금씩만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덩어리 큰 걸 먹으면 또 기도를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다 잘게 잘라서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혀가 뻣뻣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양상을 설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침이란 치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목 앞쪽에 여러 혈자리가 있는데 특히 목 앞쪽에 전경근막이라고 해서 목 앞쪽에 근막층이 있습니다. 이 근막층 중에서 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부위를 도침으로 치료하게 되면 인후부와 혀뿌리에 자극이 되어서 발음이나 발성이 개선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손해 위축 환자분들께서 도침을 목 부분에 맞고 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통화를 해보니까 발음이 훨씬 또렷해졌다는 분이 되게 많으십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근데 손해 위축증이 조금씩 진행되더니 5월달부터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하셔서 저희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10일 정도 입원을 했더니 발음이 또렷해지고 말하기 더 편해져서 지금은 내려가셔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정도로 좋아진 케이스가 있으셨는데, 이분 말고도 발음의 기능이 침으로 호전됐다는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도 보기도 신기하다는 걸 느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의 움직임, 특히 인후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은 이 귀 뒤쪽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저는 설골지압법이라 해서 혀뿌리를 움직일 수 있는 지압법을 환자분께 많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끝에 턱 아래쪽에 있는 곳이 설골이라고 혀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를 들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돌려서 엄지로 귓볼 뒤쪽에 이렇게 보면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이 뼈 뒤쪽에서부터 서서히 쓰담듯이 턱을 따라서 천천히 눌러주면서 위에서부터 다시 쭉 따라서 지압하면서 눌러주고 턱 아래까지 좌우를 번갈아 하면서 지압을 해주신다면 혀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발음도 좀 더 또렷해진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물리치료로 지압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어눌해진 것은 뇌가 지금 살려달라고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중풍, 손해질환 모두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말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도청이었습니다.